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4년 8월 24일 토요일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는 폭염더위가 한풀 꺾이는가 싶더니 아주 그런 것도 아닙니다. 흐리고 비가 올 것 같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도 무척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을로 넘겨주기는 매우 아까운 모양인 것 같아요. 하여간 어제 하루는요,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고교 야구 대회에서 우리나라 교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교토 국제학교가 전국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NHK TV 방송이 전 일본에다 한국어로 부르는 교과를 그대로 보도했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하루가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카르타 국제학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직스가 학생들을 그저 한국 대학에나 보내는 데 그치고 있는데요. 그럴 게 아니라 뭔가 한 가지 잘하는 특성이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가령 지난 올림픽에서 본 것처럼 양궁이라든지 사격, 펜싱, 탁구, 배드민턴, 역도 등 세계적인 선수를 직스가 배출할 수는 없을까? 그런 전통을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운동 이외에도 문화라든지 인문학 등 뭔가 직스가 특성을 갖고 개발하면 우리 자녀들이 뭐든 잘하는 애들이니까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만큼 학교나 교민사회가 그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중요하겠죠. 그냥 진학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쉬워서 제가 해본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인도네시아 뉴스를 들어가야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최근 한국 대사관이 도착 비자 및 체류 시의 유의사항을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걸 읽어보시고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대사관 안내문은 친절하게도 길고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지는 아주 간단하죠. 최근 비자나 체류 허가를 위반하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발리가 그런데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합동 조사까지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내놓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특히 도착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해놓고요.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나 봅니다. 기타 인도네시아 체류 허가 등은 모두 챙겨서 가지고 다니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비자도 그 목적에 맞게만 행동하거나 또 그런 곳에만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 이민청 공무원들은요, 체류하는 주소가요, 입국할 때 신고한 데와 다르다든지, 혹은 관광 비자를 갖고 회사를 방문해서 상품을 검수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갖고도 아주 큰 위법을 한 것처럼 칭소봉대해서 돈을 뜯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 서류는 좀 더 완벽하게, 또 체류지 신고는 실제와 같이, 그리고 비자를 받을 때의 그 목적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인도네시아는 정권 교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으로 아주 어수선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무역부 수입 물품 관세 적용 조치가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랬다 저랬다 했으니까요.
국회와 법조계까지 지방선거 입후보자 나이를 두고 위헌이다 아니다를 두고 서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의 국회 지방선거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헌재의 결정을 준수하라는 그런 시위를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수라바야 같은 지방 대도시에서도 항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즉각 헌법재판소의 두 가지 결정을 따르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선거법 개정 논의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법을 대신해서 정부 규정도 발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걸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잘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선거법안의 개정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법안의 운명은 일단 철회를 했기 때문에 다음 국회 회기 때 국회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임을 보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도요, 그 안에 여러 파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변할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방선거법 개정으로 인도네시아 정치권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법 개정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투쟁민주당은 지방선거에 나갈 입후보자 명단을 공식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정을 통해서 단일 후보를 내려고 했던 정당들은요, 아주 고민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목요일 지방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한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냐는 비판성 기사가 나와서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날 국회는 지방선거법 개정을 비준하기로 합의했던 것인데 9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575명 중에서 89명만 참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0%가 넘는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판이라고 하는 국가수권당은 줄키플리 하산 현 무역부 장관을 또다시 당대표로 선출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대표로 있을 때에 항상 프라보를 지지해 왔습니다. 아주 야근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수권당은 그를 차기당 대표로 다시 뽑아서 2029년 선거에 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면 하단부에 보니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3분의 2 정도가 자기 직장에서 잘릴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5세에서 29세 청년 중에서 64%가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우울증에 많이 걸린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아프리카 청년들이 가장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아에로가 2024년 청년 고용 동향 보고서에 나타난 것을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중동 지역 청년들이 31%가 위협을 느끼고 있고, 미주 지역은 25%,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청년들은 23%, 그리고 가장 낮게 나타난 지역은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1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23% 정도의 청년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울증,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외신에는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제주도 한라산의 성산 일출봉 정상에서
분화구를 내려다보는 사진과 함께 부담 없이 가을을 즐겨보세요라는 그런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사계절이 기다리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건기와 우기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계절 중에서 가을은 아주 호기심이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번거로운 비자 없이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료 비자, 도착 비자, 그리고 전자 비자를 이용해서 손쉽게 가을 맞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홍콩과 일본도 비자를 개방한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사람들의 가을맞이 관광을 위해서 일본 그리고 홍콩, 터키도 관광 비자를 개방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은 교토와 후지산의 아름다움을 추켜 세우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단풍도 일품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는 특별 사증 면제 관광지라고 해서 더욱 특별합니다. 한국 전자여행 허가, 그러니까 ETA 코리아에 따르면요, 제주도를 방문하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이 KETA 비자만 가지면 자유롭게 제주도에 입국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한국의 단풍이 들 것입니다. 지난 2주 전에는 제가 합천 해인사를 다녀왔고요. 어제는 무주구천동 스키장을 다녀왔는데 두 곳 모두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런 곳의 단풍을 상품으로 해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팔 계절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